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사연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조금 잡음이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뉴질랜드가 큰 폭우로 고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까지 미세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결혼 준비만 1년 7개월을 했어요. 결국 4월에서 7월, 또 7월에서 9월로 미루어졌고 신혼집 입주는 7월 초에 끝났고요.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신혼 가구 다 들여오고 짐 정리하고 주말만 갔고요. 얘랑은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서 혼자 살았어요. 2주 전 주말에 필요한 식기구를 정리하고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좀 쉬려니 저녁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놈은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냉장고에 먹을 건 물만 있었어요. 시켜 먹긴 또 그렇고 컵라면이 뜬금없이 신발장 구석에 숨어 있길래 그거 하나 먹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잠들었어요. 소화시키느라 새벽에 잤는데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부터 신경질을 내면서 저를 깨우더니 다짜고짜 자기 컵라면 왜 먹었냐고 소리치네요. 잠결에 깬 저는 무슨 소리냐 했고 자기가 오늘 그걸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것이고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방금 김밥을 사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밥을 뜯고 이제 물을 올려놓고 찾아봤더니 제가 먹었던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았다고 하는데 결혼할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밤 늦게까지 짐 정리하고 골아 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이게 화를 내면서 깨울 일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따져 물었어요. 배고파서 먹었다.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고 다시 다녀오면 되지. 그 컵라면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깨우냐. 나는 너 잠 깰까봐 정리도 조용히 하고 소파에서 잤다. 뭐 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럼 빨리 가서 컵라면이나 사오래요. 물 끓고 있다고요. 순간 이놈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눈빛 또한 진짜 이성을 잃은 그런 눈빛이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거 처음 봤어요.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하긴 했어도 식탐을 부린다거나 내 음식을 뺏어 먹는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고 오히려 나한테 뭘 더 먹이려 했었고 한 번도 음식에 관해서 화를 낸 적도 없던 사람인데 너무 황당해서 저도 혼이 나간 채로 가방을 들고 집에서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어제 연락 왔길래 이제서야 생각이 났나 싶어서 받았더니 정말 놀라지 마세요. 진짜 주작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첫마디가 야, 너 왜 사과 안 하냐? 컵라면도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먹고 그런 사고를 치고도 수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다니 너는 뺑소니범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내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곧 결혼할 사람한테 그 컵라면이 아깝냐? 그게 곤히 자고 있을 사람을 화를 내며 그렇게 깨울 일이냐? 했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니 사과를 하라네요. 그래서 제가 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용서는 네가 빌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너가 사과 안 하면 나 이 결혼 다 깬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여놓은 상태였는데 정상인이라면 누가 컵라면 때문에 파혼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그놈이 먼저 파혼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네요. 그래서 옳다구나 바로 알겠다 했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안 받았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그제서야 미안하다. 자기가 미친놈이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는데 그때 저한테 야 시끄럽고 빨리 컵라면이나 사와라 하던 그 말투와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노비 대하는 줄 알았어요.
용서를 떠나서 진짜 컵라면 하나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 보니 속까지 안 좋네요. 전 진짜 진심으로 난 너랑 이 결혼하기 싫다. 다 무르자 한 상태이고 그놈은 하루가 멀도록 잘못을 빌고 있어요.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후에 청첩장부터 스드메 점점 취소를 하고 연락이 그쪽으로 전해지니까 그때서야 믿는지 편지까지 써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서 매달리고 있고요. 저는 흔들림 전혀 없이 여전히 파혼 진행 중입니다. 그놈은 무슨 이까짓 걸로 계약금 손해를 그렇게나 보면서 파혼하려고 하냐며 가족들과 주변엔 뭐라고 할 거냐 하는데 저는 이별의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고 정리해야 할 게 참 많아서 머리가 깨지게 아프네요. 네, 연이어 신혼집 관련해서 파혼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신혼집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신혼집에 시부모님이 잠깐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고 저희가 첫 입주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하게 된 집인지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싫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31살, 얘랑은 33살이고 올해 10월 결혼 예정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도움 거의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 집에서 5천, 얘랑 내서 5천. 언약식, 결혼식 안 하고 언약식으로 대체하려고요. 그 비용 지원받았습니다. 집은 내가 모은 7천, 얘랑이 모은 9천에 양가 지원 1억, 합쳐서 대출 5천 끼고 3억 조금 넘는 3룸 신축 빌라 계약했어요. 시댁이랑 친정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우리 두 사람 회사에서 가까운 데다가 무엇보다 신축 첫 입주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과 잔금 지불을 미리 해두고 입주는 내년 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집이 비었겠지만 가구 들이고 인테리어 하면서 자주 오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어제 저녁에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 예고 없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와서 이야기하자 하시네요. 예랑에게 전화했는데 꺼져 있었어요. 그러면 시댁으로 바로 오겠다 싶어서 퇴근 후에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예랑은 없었고 시부모님만 계셔서 여쭈어보니 예랑은 안 불렀고 저만 따로 불렀다 하십니다. 촉이 쎄했지만 일단 차려주신 저녁 맛있게 먹고 과일을 먹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시댁 이사 얘기를 꺼내세요. 현재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셋집은 8월 첫 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몇 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두 분만 지내실 거라 2억 조금 안 되는 작은 집으로 보고 계셨고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 주시면서 예산이 더 적어지는 바람에 갈 곳이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올 연말에 현금이 융통될 일이 하나 있으니 그때 다시 예산을 채워서 이사갈 집을 구할 건데 그 사이에 석 달 정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는다고 우는 소리를 하세요.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시는 건가? 고민하며 듣고 있는데 바로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에 먼저 잠깐 들어가 지내면 안 되겠냐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집이고 내년 초까지는 비어있을 집이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얼굴 빨개질 정도로 황당해서 네? 이러면서 표정은 썩어 있었죠. 어머님이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현금 회수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진짜 전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마땅히 안 된다고 거부할 이유나 근거가 없어서 할 말 생각하는데 내 표정 너무 안 좋으니까 어머님이 약간 언짢아 하시면서 그 집 구할 때 우리 친정집에서는 반도 안 되는 현금 넣지 않았냐.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 시부모님이요. 여기서 해준 건데 그렇게 기분이 상하냐 하시는데 아니 3억짜리 집에서 1억 2천 우리가 현금 넣고 5천 대출받은 건 나랑 얘랑이 같이 갚을 건데 그런 식이면 겨우 2천 더 넣으신 건데 지금 그 2천 더 넣으신 걸로 마치 그 집을 다 해주신 것 마냥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
하시니 난감한 거 넘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족한 5천 내가 따로 대출받아서 마련해 드릴 테니 집 구하시라고, 그리고 연말에 현금 생기면 다시 주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이사 가시는데 그깟 이자쯤 감당 못하겠냐고 그냥 집을 구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더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셨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대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얘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받네요. 어디냐고 하니까 집 앞이니까 보자고 했어요. 딱 10분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랑도 알고 있었던 일이겠거니 짐작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난 신혼집에 두 분 들어가 사시는 거 싫다고. 신축이고 첫 입주라서 좋았던 건데 무엇보다 두 분이 연말 지나 내년에도 집 못 구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냐고.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연말까지는 무조건 집 구해서 이사 가실 거라고 걱정 말라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엔 다 멍멍 개소리였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꼭 집을 사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우리 집에서 넣은 1억 2천 빼가면 그거 채울 수 있냐? 못 채우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못하게 단돌이 잘 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얘랑이 어제 저녁에는 따로 연락 없길래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잠깐 부모님 들어가서 사시는 거 그다지 거북하지는 않다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가 나오는 거고 우리 들어갈 때는 새로 청소며 뭐며 싹 해서 거의 없던 것처럼 하고 가실 건데 그렇게까지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내가 대출 얘기한 건 개념이 없다고 하네요. 뭐가 그럴까요? 아니, 저는 확실히 연말에 나가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싫고 시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누군가 살았다 가는 게 싫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갓 지은 신축을 찾아 구했겠냐고 설명하는데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시부모님 이사 가실 때 쓰셔야 할 돈을 왜 우리 결혼 자금으로 내주신 건지도 의문이라 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이사 가기 힘들다는 건, 즉 결혼 자금으로 줄 여유 자금이 없으셨다는 건데 왜 상견례 때 각 집에서 똑같이 5천 지원해 주자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건 자기도 솔직히 부모님 생각을 모르겠다 합니다.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차라리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답답하네요.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너의 대출이 나의 대출이고 집에 얘기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내 선에서 쳐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에 들어오시는 건 절대 싫은데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거라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바로 후기예요. 댓글 다 읽고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아빠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극대노하시다가 얘랑을 호출하셨어요. 아빠가 얘랑에게 전화하고 우리 집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저에게 전화하는데 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톡도 많이 왔는데 대충 내용은 아버님 왜 화나셨냐고, 혹시 집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끊임없이 연락 왔는데 하나도 답장 안 했습니다. 얘랑이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뜬금없는 걸 물어보셨어요. 얘랑이 모았다고 했던 9천이 정말 남자친구가 모았던 게 맞는지 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아빠가 알고 싶으셨던 건 그 9천이 부모님 이사 가실 때 필요했던 자금을 일부 당겨온 건 아닌지 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천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느니 잠깐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우물쭈물 대답하던 얘랑은 결국 아빠한테 탈탈 털리고 이실직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남자친구가 그동안 모은 돈은 실제 3천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것밖에 못 모았다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면도 안 서니 부모님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1억 조금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일부는 남친이 모은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시댁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로 내놨던 건데 어차피 다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돈인데 모양새가 어떻든 뭐가 중요하냐 생각했다 합니다. 남자친구는 솔직히 제가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크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사자금 땡겨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데 도대체 제가 언제 합가를 찬성한 적이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5천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이 훌쩍 신혼집에 처박혀서 이사를 못 가는 거였어요. 진짜 저 혈압 올라 미치는 줄 알았네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너네 부모님이 상식 밖의 분들이시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네 놈이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놈이라 하십니다. 생각보다 돈을 조금 덜 모았다 한들 지들끼리 좋다는데 뭐 설마 결혼 안 시킬 줄 알았냐. 사위도 자식이고 세 자식, 세 식구 맞이하는데 부족한 거야. 아빠가 조금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부모님 이사 비용까지 끌어다가 네 체면치레 했냐. 또 그래놓고 자기 부모님이 상식 없고 파렴치하다 욕먹을 상황에 입도 뻥끗 안 하고 구경만 했냐 하면서 인간이 덜 된 것 같다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실망이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얘랑은 막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지가 왜 울어요? 나도 기분이 정말 참담해서 울컥했어요. 결론은 결혼 준비 자체를 홀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혼집 전세금은 최대한 빨리 빼서 시부모님 돌려드리고 우리도 결혼 진행하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 이미 아빠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변명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이고 괘씸한 행동에 정이 다 떨어졌지만 저희 아빠의 철학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 늘 가장 냉정할 때 결정하라. 이것인 관계로 생각해보는 척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랑은 계속 제 오피스텔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중인데 3일째 연락 만남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 집 부모님도 자꾸 연락 오는데 착잡하고 비참합니다. 전세금 빼고 돈 나누고 하려면 어쨌든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얘랑도 그 부모님도 보기 싫습니다. 일단 상황은 현재 이렇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별 시덥지 않은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걱정시킨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현명하게 남은 일들을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댓글 하나 소개할게요. 쓰니에게 합가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영부영 밀어붙이려고 한 거네요.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입니다. 뒤에서 술수 부려놓고 모르는 척 그냥 갖다가 버리세요. 쓰니 아버님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 부모 뒤에 숨어있던 그놈의 교활한 본 모습을 읽어내셨네요. 시원한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나름 시원하게 아무튼 현명하게 판단해서 두 분 모두 파혼하시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